우리가 앞 시간에는 우리가 분석 역학에 대해서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단면 연구라든지 환자 대조군 연구, 그다음에 코호트 연구 요 세 가지를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또 이어서 또 한번 정리가 되어질 텐데 일단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환자 대조군 연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에 돌과 힐이라는 학자가 이 의사입니다. 이 의사분이 일단 우리가 이 흡연이 실제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앞 시간에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코호트 연구로 바로 가지는 않고요. 코호트 연구하기 전에 환자 대조군 연구를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실제 이러한 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돌과 힐이라는 이 의사가 600명 이상의 표본을 일단 선정을 해서 먼저 환자 대조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실제 흡연과 폐암과는 연관성이 있고 그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얻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코트 연구를 통해서 수만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40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어떤 관찰을 통해서 코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 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흡연이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서 담배 회사와 소송을 했었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엘트립토판이라는 호상구 증가증이라는 것인데 미국 뉴멕시코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우리가 널리 이용이 되던 엘트립토판이라는 이런 식품이 시판이 1989년도에 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가슴과 복부 등에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호산구 근육 통증 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엘트립토판이라는 이 약과 이런 근육통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러한 약이 이러한 근육통을 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인지 를 한번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L트리트판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 이런 호상구 증가증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환자 대조군 연구의 기본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분석력학에 대해서 세 가지 단면적 연구,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 세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단면적 연구라는 것은 특정 시점, 현재 시점에 해당되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그죠? 그러한 내용과 이 질병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요소와 질병을 동시에 조사를 해서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좀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면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겠죠. 뭐 우리가 코트처럼 뭐 10년, 20년 쭉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점에서 해당되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 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포함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모집단 적용이 또 가능합니다. 또 편견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적 연구를 통해서 상대 위험도 추정이 가능하고 자료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면적 연구 방법이고요. 단점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연관성만 있을 뿐이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분별이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선행 자체가 선후 관계를 알기가 또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병률이 낮은 이런 질병은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크로스 섹셔널 스타디, 즉 단면적 연구는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요인이 되는 부분과 그죠, 그 질병 간의 그 연관성을 살펴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후향성 조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고 용어로서는 리트로스펙티브 스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을 해서 이들 두 집단의 과거의 원인이 되는 원인으로 의심이 되는 요인에 얼마만큼 폭로가 되었는지 비교를 해서 그 폭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은 앞에 있는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장점으로는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점으로는 시간과 경비가 코트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절약이 되죠. 그죠? 왜? 그 사람의 기억에 그죠?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수가 적어 의심이 되는 여러 개의 가설을 동시에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원인이 되는 것들 몇 개를 두고서 서로 기억을 통해서 그죠?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희귀질병. 희귀질병이라는 것은 결국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잠복 기간이 긴 질병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질병 연구에 적합한 것이 뭐다? 이런 것에 적합한 것이 바로 이 환자 대조군 연구더라. 근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뭐냐? 기억이 아무래도 오전하기 때문에 오차가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이전에도 했지만 정확한 대조군을 그죠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인과관계에 대한 질을 기억이 어준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 퀄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 모집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모집단 응용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기억이 어준하고 미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 위험도가 를 얻을 수가 없다. 하지만 오스레스요를 통해서 간접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위험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요 기준이 뭐냐면 무엇에 비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어, 그 예를 들어서 흡연을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그런 확률에 비해서 그죠?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에 비해서 흡연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높은지 요것이 바로 뭐다? 상대 위험도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어, 흡연과 폐암 그 관계에서요.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폐암에 걸릴 확률에 비해서 흡연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 위험도가 얼만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상대 위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상대 위험들을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스레시오를 이용한 간접 비교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오스레시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역시 흡연과 그 다음에
폐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흡연자 중에서 비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 중에서 정상인 대비 폐암 환자 비율이 있겠죠. 비흡연자 가운데 정상인 대비 비흡연자 비율이 있겠죠. 그 비율에 비해서 흡연자 중에서 정상인 대비 폐암 환자 비율이 얼마만큼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스레스입니다. 후에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설계가 있다.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 연구입니다. 코트 연구. 이 코트 연구는 뭐냐면 코트 스타디. 그래서 전향적 연구라고 해서 프로스펙티브 스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향적 연구라고 해서 프로스펙티브 스타디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원인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 집단, 즉 뭡니까? 흡연 집단이죠. 흡연하는 어떤 집단과 그 다음에 인구 집단 관련 없다고 여기지는 그러니까 흡연하지 않는 어떤 집단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는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이 두 사이의 폐암 발생률을 우리가 관찰을 하죠. 즉 흡연하는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은지, 그 다음에 흡연하지 않는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은지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흡연하는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면 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코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병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집단과 관련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집단 선정 방법이 이 둘 다 선정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코트 연구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발생률이 높은 질병 연구에 아무래도 적합하겠죠. 희귀 질병 같은 경우에 아무리 이 오랜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비용만 많이 들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률이 높은 질병 연구를 할 때 코트 연구를 하고 희귀병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 연구에는 어떤 연구가 적합합니까? 환자 대조군 연구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또 요 장점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상대 위험도와 기속 위험도를 알 수가 있어서 좀 높은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위험도는 뭐라고 했었죠? 아까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비흡연자 가운데 실제 폐암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도에 비해서 뭐 흡연자 가운데 폐암이 발생할 그런 위험도가 얼마 정도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상대 위험도고, 귀속 위험도는 뭐냐면 실제로 폐암 발생 즉 흡연하는 사람 가운데 폐암 발생했던 그 발생률에서 비흡연자 가운데 실제 폐암 발생하는 그 부분을 뺀 것을 귀속 위험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흡연이 이 폐암을 발생시키는데 차지하는 실제 위험도가 얼마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뭐다? 귀속 위험도입니다. 그래서 상대 위험도와 귀속 위험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에서 제가 이 상대 위험도와 귀속 위험도 구하는 방법을 직접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설을 동시에 검증 가능하고요. 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그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흡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음주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그 가설을 검증해서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장기간 추적 조사에 따른 탈락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서 거주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탈락자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확도가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생률이 낮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희귀성 어떤 질병일 경우에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구자들 변동에 의한 추적 조사가 아까도 잠시 설명해 줬죠. 이런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생활 양상의 변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한쪽에 뭐죠? 흡연을 하는 집단이고 한쪽은 흡연을 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데, 흡연하는 집단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흡연을 오래 하게 되면 이런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뭔지 살펴보니까 흡연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뭐죠? 이 폐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해당되는 집단에서 흡연을 계속 해야 되는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흡연한 즉 생활 양식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연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코어트의 연구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코트 연구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표본 집단에서 우리가 뽑았을 때 고혈압 폭로된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폭로되지 않는 정상 집단이 있는데, 고혈압에 폭로되어 있는 집단 가운데 질병이 발생한 집단이 있고 질병이 발생하는 집단이 있고, 또 정상 집단에서 역시 정상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뇌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상대 위험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위험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귀속 위험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